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장기 요양 인정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요양 인정이 있네요. 그래서 3장이죠, 3장. 그래서 3장 장기 요양 인정이다. 먼저 이제 장기 요양을 받을지 말지를 뭘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정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격을 갖추었어야 되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신청하는 거고,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심사가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격, 그 다음에 신청, 조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격, 신청, 뭐 조사, 그 다음에 판정,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자격부터 가는 거죠. 신청 자격. 그러면 장기 요양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누가 있느냐? 그래서 자, 뭐가 돼요?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가 있겠죠. 또는 누가 됩니까? 피부양자가 되겠죠. 자, 뭐냐면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는 누구예요?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청 자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입자에게 피부양자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뭐가 된다? 신청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에 따른 수급권자 해가지고 있네요. 그냥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의료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대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끝나겠죠.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그래서 장기 요양 신청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공단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공단에 자,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거죠. 공단에 소견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돼 있다. 그리고 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등급위원회, 그러니까 판정을 하는 곳이 등급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출하기 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뭐예요? 같이 첨부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항으로 가보면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제출하는데 그렇게 벽지에 살거나 도서 지역에 살다 그러면 제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신청서를 누가 제출합니까? 조문상으로만 따지면 신청하는 자, 신청인이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제출한다? 신청인이 제출합니다. 근데 신청인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도 가능하다? 대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밑에 있죠. 그래서 1항부터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 또는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 그 이해관계인은 이를 뭐 할 수가 있다? 대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항,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뭐 할 수가 있다? 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대리는 그럼 누가 하느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공무원이 대신해 주는 거죠.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근데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에서 노인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치매도 들어갔잖아요. 65세 미만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뭐다? 바로 치매 안심센터의 장은 모든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매의 경우로 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보시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뭐다? 지자체장이 대리하여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신청 다음은 뭐겠어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신청인지 아닌지 뭘 하게 된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조사.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나오는데 1항부터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속 직원. 그러니까 공단 직원이 한다 이거죠. 공단 직원이. 그래서 공단 직원이 하는 거다. 그걸 알아주고요. 근데 원칙은 이렇게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직접 조사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그래서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뭐 할 수가 있다? 요청할 수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조사 아니면 이제 의뢰.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들이 좀 해주세요. 의뢰하거나 아니면 공동조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유입니까? 신청인의 심신 상태, 그 다음에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뭐 한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는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뢰를 하거나 공동조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2항으로 가보시면 공단은 다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하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몇 명이 나간다? 2명 이상. 2명 이상. 네, 노력이에요. 노력이라는 얘기는 다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항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를 한다. 미리 알려주는 거죠. 조사 나간다고. 그 다음에 4항으로 가보시면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이런 특별자치시, 도, 시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의뢰받은 이쪽은 조사 결과서를 송부하게 돼 있다. 어디로? 공단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는 직접. 하지만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